도시는 어째서 이 스타트업들을 품어야 할까요? 도시가 왜 이 스타트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까요? 그건 되게 간단한 명제입니다. 도시의 성장을 위해서인 거예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을 도시가 품어서 결국 도시도 함께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퓨처플레이의 김형기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10년 정도 스타트업 생태계 안에서 스타트업들을 위한 인프라와 환경을 만들고 또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오늘은 이 도시 관점에서의 스타트업이 왜 필요하고 도시는 어떻게 스타트업을 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타트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좀 정의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의를 준비해 봤는데, 일단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고속 성장, 두 번째는 문제 기반, 그리고 세 번째는 파괴적 혁신이 바로 그 세 가지의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로 초고속 성장이 의미하는 바는 기존의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스케일링을 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키워나간다는 데에서 나오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어째서 가능한지에 대한 것인데, 바로 현실의 문제에 기반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제공을 함으로써 실제로 수많은 고객들에게 빠르게 어프로치를 하게 된다는 데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파괴적 혁신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치를 제공하게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밸류체인, 기존의 가치사슬을 파괴하고 대치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이슈가 있었지만 그 타다라는 이슈도 있었고, 또는 그 우버와 같은 것처럼 기존의 그 교통수단을 대치하는 형태의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크게 파급력을 가져가는 것들도 하나의 예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정의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문제를 찾아서 기술을 통해서 큰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내는 신생 기업, 이것이 스타트업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대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 기존 기업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문화적인 특징들이 좀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기업들에 비해서 기업 문화라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수직적이라기보다는 수평적인 구조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업 내에서 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본인이 하나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한다면, 스타트업의 문화 하에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으로 펼쳐나가면서 다양한 역할을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업무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무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형태로 원하는 만큼 인텐스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 그리고 그 일의 성격 자체가 단순히 반복되는 일이라기보다는 좀 더 창의적이고 그리고 가치 중심적인 일들로 좀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화적인 특징을 가진 기업들이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괴적 혁신을 하고 큰 기업들로 성장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원형들이 있을까요? 아마 여기 있는 로고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모든 회사들은 다 작은 스타트업으로부터 시작을 한 회사들입니다.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회사들이 모두 다 한 명, 두 명의 창업자들이 고유의 기술을 만들고 시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지금은 전 세계의 경제와 테크를 좌우지우지하는 테크 자이언트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또는 해외의 사례에서만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이, 실제로 국내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양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재 지금 발생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그런 흐름들, 스타트업 웨이브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는 보통 2010년 정도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 창업한 수많은 회사들이 지금은 기존에 있는 대기업들을 어떻게 보면 제치고 좀 더 좋은 일자리이면서 더 좋은 복지와 처우를 제공하고 혁신을 만들어 가면서 실제로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일하고 싶은 수위에 꼽히는 기업들로 자리를 잡고 수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조어도 나왔는데, 여기 보면 네카라 쿠베 당토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토스를 의미합니다. 이 회사들에 대해서 아마 젊은 분들은 좀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 회사들이 기존에 있던 삼성과 LG 또는 SK와 같은 대기업
기업과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기업 가치를 만들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스타트업들이 앞에서 보였던 한 8개 정도의 회사뿐만이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도 계속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회사들을 유니콘 기업들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그 기업 조그만 스타트업이 아니라 작게 시작했지만 기업 가치를 1조 이상 달성하고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 유니콘이라고 하고, 2021년 현재 대한민국에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업들을 외에도 지금 1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혁신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을 통해서 스타트업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형태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도시는 어째서 이 스타트업들을 품어야 할까요? 도시가 왜 이 스타트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까요? 그건 되게 간단한 명제입니다. 도시의 성장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기업들이 도시의 생태계 안에서 도시의 경제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었던 것과 동일하게, 하지만 그 다음 스텝으로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비즈니스와 성장 기회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의 혁신을 위한 새로운 자원을 유입을 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도시의 환경과 체질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수순인 거죠. 새로운 형태의 기업을 도시가 품어서 결국은 도시도 함께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이런 말씀을 한번 주셨던 것 같은데, 실제 사례로 요즘에 좋은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미국 시애틀 또는 오스틴,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과 같은 사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 이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들이 자리 잡고 성장하기 굉장히 좋은 정책적, 환경적인 요인들을 제공을 하게 되면서 미국에 있는 테크 회사, 메이저 테크 회사들,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또 비슷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대거 이주를 하면서 기업의 체질들이 바뀌고, 도시의 체질들이 바뀌고 있는데,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이 일자리의 형태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도시의 랜드스케이프 자체도 수많은 연구시설들과 그리고 R&D 시설들이 들어가면서 바뀌게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 이미 많이 발전한 케이스라서 좀 현실감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번에는 완전히 제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스타트업 시티로 변했던 케이스를 하나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는 이제 스타트업 도시, 이제 콜로라도주에 있는 볼더라는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중소 정도의 도시, 미국에서만 알고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에는 부제로 붙어 있는 게 재밌게도 스타트업의 도시예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광활한 자연 환경에 사실은 뭔가 농사 지을 것 같은 분위기이기도 한데, 어째서 여기는 스타트업 도시가 됐느냐? 거기에는 되게 주요한 플레이어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바로 글로벌리 수위에 속하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 육성 기관인 테크스타가 이곳에서 창업을 하고 자리를 잡으면서 만들어 온 변화 때문에 그런데요. 테크스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옆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를 좀 보시면 아시겠듯이 매년마다 1,60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 육성하고, 심지어 17,000개 정도의 지원하는 기업들 중에서 한 1% 내에만이 선발돼서 육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경쟁력이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실제로 이 볼더라는 시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볼더라는 곳에서 탄생하고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들로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미국 전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게 됐고,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정밀기계공업 같은 것들이 주요 산업이었는데,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인구 구조 역시 되게 창의적인 전문성을 가진 서비스 영역의 종사자들이 가장 높은 밀도로 나타나는 도시로 변모를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것을 이제 다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알려지지 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GDP가 5번째로 높은 도시이기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런 변화들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탄탄한 도시의 인프라와 산업적 인프라에 스타트업이 가져오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와 새로운 형태의 기술들이 결합이 돼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스타트업을 도시가 품어서 다음 단계 혁신을 하기 위해서 도시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들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시작을 합니다. 기술을 갖거나 경험을 가진 개인이 오늘부터 나는 사업을 해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찾고 내 기술을 정비를 해서 팀을 만들고 그 팀을 가지고 다시 시장을 위한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검증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리고 이 과정들은 다시 말하면 개인이 회사가 되고 기업이 되는 과정 전체의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실제로 필요한가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진행했던 리서치를 기반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하기 좋은 도시라고 정리가 되었었던 한 10개 정도의 도시에서 스타트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요인으로 정리된 한 7가지 정도가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팩터들하고 굉장히 많이 겹치게 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인들을 잘 보게 되면 2가지 정도의 큰 축으로 분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낮은 생활 물가, 낮은 세금, 또 수준 높은 인재풀과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도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시의 하드웨어적인 역량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은 기업의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어떤 팩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스타트업 친화적인 문화들 또는 문화적인 다양성 또 워크 라이프 밸런스, 워라밸과 같은 요인들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개개인들 그리고 스타트업 창업자와 창업팀들이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효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경영을 위한 기반과 문화적인 부분들이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제공하기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갈까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지자체들이 또 도시들이 창업도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프라들은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곳들은 사실은 손에 꼽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요인들, 수많은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것들을 모두 다 연결하고 그리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윤활유의 역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 일을 해오면서 집중했었던 부분이기도 했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과를 봤기 때문에 좀 더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러한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수많은 요건들을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그룹, 다시 말해 스타트업 커뮤니티의 역할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들은 뭐 기관에서 하나의 기관이 만든다거나 또는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서 억지로 인풋을 한다고 발생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개인들이 연결되고 그 안에서 경험이 공유되고 서로 보완하고 보정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들이고 결국 이렇게 해서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스타트업 창업을 위해서 서로 돕고 이끌어줄 수 있는 커뮤니티가 기반이 되어서 도시에 존재하는 수많은 리소스들과 자원들을 연결을 하고 또 그들이 원활하게 할당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대변하고선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볼더시 같은 경우도 뭐 테크스타라는 엑셀러레이터가 생겨나서 뭐 그런 걸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도 사실은 똑같은 형태의 공식이 동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이론 자체 그렇게 했었던 그 각각의 스텝들은 볼더 이론이라는 그 개념으로 정리가 돼서 미국에 있는 수많은 테크 허브들 다시 말해 스타트업을 창업하기 좋은 도시들에서 쓰는 어떤 프레임워크로 활용이 되었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하고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창업자가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이끌어야 한다라는 명제입니다. 어째서 왜 창업가가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이끌어야 되느냐라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개인들이 스타트업을 창업한다는 전제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실제 스타트업 창업자는 경험에서 한 가지만 뾰족한 한 개인인 겁니다. 그 개인들은 아직은 경영에 대한 고민들도 많고 불확실성도 많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앞서서 선행해봤던 그런 어떤 시리얼 엔터프리니어 다시 말하면 창업을 해본 경험 있는 창업자가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이끌면서 그런 경험을 확대 재생산을 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 커뮤니티 안에 창업자로서의 마인드셋과 창업자로서의 경험들이 계속 원활하게 흐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커뮤니티 리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창업가가 반드시 장기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전제인데
이거 역시도 사실 비슷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의 리더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리더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개념을 갖다 정책하고 같이 나누는 사람인 만큼 어떤 한 기관에서 뭐 임기직으로 2년, 3년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여기서 말하는 장기라고 하면 사실 영어 원문에서는 20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0년 동안 이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존경받으면서 이들의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러한 멘토는 과연 서울에서만 있을까? 실리콘밸리만 있을까? 생각해보면 각 지역에 존경받을 만한 창업자와 사업가들 분들 중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도시의 성장을 위해서, 도시의 다음 레벨의 성장을 위해서 경험을 공유하고 이끌어 줄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스타트업 커뮤니티의 성격에 대한 것인데, 스타트업 커뮤니티는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두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고 기여하고 싶은 분이라면 옆에 계신 분식집 사장님도 괜찮고, 앞에 계신 뭐 세탁소의 사장님도 괜찮고, 어떤 직장인들도 괜찮고, 동아리도 괜찮고, 누구나 다 이 가치를 같이 공유를 하고 그 안에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그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 도시 내에 스타트업 문화와 창업 활동에 대한 대중의 인지와 저변을 넓히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개개인들의 창업자로서의 자질을 키움으로써 도시 전체의 컨센서스를 다음 레벨로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타트업 커뮤니티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으로 대중들과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촉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창업 활동을 독려하고 환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공식에서 해커톤이라고 하는 1박 2일 동안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보고 고민해보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사업 아이템을 찾거나 같이 팀을 만들어서 뭔가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워크숍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스타트업의 성격, 문제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을 활용하는 형태의 메커니즘을 굉장히 다양한 팩터들의 조합을 해보면서 도시에 있는 구성원들, 또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문제 기반의 솔루션 찾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참여해보는 형태로 도시 안에 스타트업 문화와 저변을 좀 더 대중적으로 깔아내고 촉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정리드린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도시들이라도 사실은 이런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도시가 준비한 인프라들을 잘 활용을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스타트업들이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뭐 정보와 정보들이 잘 공유가 되어서 또 도움이 되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